저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새로운 영화에 당신의 취향을 연결해드립니다. 취향 저격 멀티무비 토크쇼 시네트워크. 안녕하세요, 영화 크리에이터 지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크리에이터 리드북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평소에 안 쓰던 이런 모자를 쓰고 왔잖아요. 저희가 쓰고 있는 모습 보면 어떤 게 떠오르시죠? 일본노? 밀정? 네? 군밤장수? 사실은 뭐 거의 군밤장수 느낌인데 그냥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니까 탐정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영화는 한국 미스터리 영화인데 그 중에서도 오컬트를 소재로 한 세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온 영화는 구마를 소재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공포를 선사했던 한국판 엑소시스트죠. 검은 사제들 가져왔습니다. 뺑소니 사고 이후 의문의 증상에 시달리는 한 소녀. 잦은 돌출 행동으로 교단의 눈밖에 난 김신부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녀를 구하기 위해 구마 예식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한 명의 보조사제가 더 필요했는데 모두가 이 자리를 기피하는 가운데 말썽쟁이 신학생 최부재가 선택됩니다. 소녀를 구할 수 있는 단 하루의 기회. 과연 그들의 구마 예식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이제 한국형 오컬트 영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준 작품입니다. 사실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영화가 가장 첫 번째 한국형 오컬트 영화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1998년에 퇴마록이라는 원작 소설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또 개봉을 했었어요. 아, 그 신현준 씨랑 안성기 씨, 추상미 씨 이런 배우분들이 출연을 했다고 아빠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아씨, 네. 이렇게 또 빠져나가시네. 아. 이걸 또 어떻게 또 아시나 해가지고 또 연륜이 새삼 느껴졌는데 또 아빠한테 또 들으셨나 보네요. 아, 아빠 고마워. 저는 이 영화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관심도 많이 받았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좀 있어요. 이 영화가 사실 단편을 장편화한 거기 때문에 캐릭터 설정이라든지 몇 가지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채워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아쉽게 봤거든요. 네. 맞아요. 확실히 이제 영화가 26분이었던 것을 이제 108분이라는 장편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특히 이제 반복되는 갈등이나 과정이 이제 좀 중복되게 보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스토리에서는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장면들이 많이 좀 담긴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은 또 좋았습니다. 나름 그 신경을 쓴 티가 나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명동이라는 공간을 설정해 놓은 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서 관심도 못 받은 채 죽음과 싸우고 있다는 그 환경.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좀 이색적으로 느껴졌고 조명들이 꽉 차 있는 그 네온 사인과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형광등 이런 것들을 대비시키면서 그 상황들을 딱 보여주는 거죠. 이 영화는 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이제 영신이 악마의 빙의에 사개국어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사개국어도 굉장히 놀랍지만 각자 그 언어를 쓸 때 목소리도 제각기 바뀌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걸걸한 목소리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와 정말 자칫하면 좀 식상한 엑소시즘 장면이 될 수 있던 거를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장면으로 바꾼 이런 연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본격적인 구마의식 전에 이제 무당들이 구슬하는 장면, 특히나 이제 소 머리를 등에 지고 구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든 한국식 오컬트 영화 사바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신흥 종교를 쫓는 박 목사가 사슴동산이라는 새로운 불교 단체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영월 터널에서는 여중생의 시체가 시멘트 속에서 발견이 되고 마는데 이를 쫓던 경찰과 우연히 사슴동산에서 마주친 박 목사는 이번 사건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합니다. 불교와 무속색채를 띤 수상한 종교단체의 비밀을 파헤칠수록 연이어 발생한 사고들이 사슴동산이라는 단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과연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사슴동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 영화가 굉장히 그래도 참신하고 좋았던 면이 보통 이제 오컬트 영화 하면은 기독교적 신앙이랑 좀 연관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불교적 세계관이랑 연관을 해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서양식 오컬트 영화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풍부한 텍스트를 만들었다는 이런 평이 지배적이었고요. 저 또한 굉장히 괜찮게 봤습니다. 이 영화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화에 나오는 주된 수수께끼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씩 얽히고 풀리면서 드러나는 사실과 반전들을 집중해서 보는 게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이 4가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서로 얽히면서 결국엔 다 하나의 이야기였구나 이런 큰 그림을 약간 그리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은 좀 더 이제 이해도 잘 되고 또 영화의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주제의식이 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선과 악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걸 끝까지 애매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약간 질문을 오히려 던지고 있는 듯한 그런 연출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관객 입장에서 박 목사의 이의별에서 이 줄거리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추리를 해보지만 아마 정확하게 결말을 예측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그 반전이 신선했던 것 같고 그 반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또는 이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과 대사들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죠. 근데 사바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거의 다 스포예요. 그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근데 이제 이걸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영화에서 나왔던 그것과 정란이 제대로 한번 이제 마주쳤을 때 그 마주쳤을 때 장면이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의 마지막 박 목사의 내레이션도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또 하나 강렬했던 장면이 그 영화에서 코끼리가 나오는데 그 코끼리를 어떻게 이제 수입해왔고 데려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을 벌이는데 네. 그것이 또 더 충격적이에요. 근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메인 영화 가져왔는데요. 한국형 미스테리 영화 클로젯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내를 잃은 상원과 그의 딸 이나. 상원은 이나와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지만 그들의 어긋난 사이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는 이나의 말을 시작으로 이나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이내 방 안에서 이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딸을 찾기 위해 실종 신고를 하고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의문의 남자 경훈이 상원에게 딸의 행방을 알고 있다고 하며 접근하게 됩니다. 과연 이들은 딸 이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김광빈 감독님이 연출을 하신 작품인데 좀 약간 이름이 낯설어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여기에 출연하는 하정우 배우님의 대학교 동문이라고 합니다. 대학 시절에 이제 이런저런 단편들을 같이 많이 촬영을 했었고 훗날 이제 만약에 상업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한다면 같이 또 작품을 하자 이런 또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작품 클로젯에서 만나게 된 거죠. 이 영화의 기대 포인트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벽장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한국 정서와 결합해서 연출을 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사실 이 영화가 미스터리 영화인 만큼 개봉 전에 노출된 정보가 굉장히 희박해요. 그래도 저희가 예고편을 수도 없이 돌려보면서 나름 추리를 해보았잖아요. 그 내용들을 이제 들려드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리, 치탐정 뭐죠? 우선 저는 첫 번째로 의문이 들었던 게 영화의 제목이었어요. 클로젯이라는 뜻 원래 알고 계셨어요? 네. 저는 4년제 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네. 벽장이라는 뜻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네.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굳이 벽장, 옷장이라는 이 한글 제목을 놔두고 영어인 클로젯을 사용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벽장, 옷장이라는 이런 명사형 뜻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본인만 알고 있는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굉장히 미스터리한 형용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클로즈션 단어가 이 벽장이라는 주요 소재도 가리키지만 영화 전체의 내용을 또 포괄하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다. 네, 중의적인 뜻으로 사용이 됐을 것 같습니다. 꼭 그 추리가 맞길 바랍니다. 치탐정. 영화에 또 건축 설계사로 하정우 씨가 이번에 등장을 하네요. 그렇죠. 사실 건축 설계사라는 이 직업이 흔치 않은 직업이잖아요. 영화의 주인공의 직업을 건축 설계사로 굳이 설정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 예고편을 보게 되면 사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둘이 살기에는 굉장히 큰 집이에요. 그래서 건축 설계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왠지 이제 그런 장면이 등장할 것 같네요. 뭔가 설계도 쫙 펼쳐놓고 이 공간은 없었는데? 그렇죠. 뭐 이런 장면들. 예고편에도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 하정우 씨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서 기생충의 그 지하의 비밀처럼 약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 건축 설계사라는 직업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지탐정님께서 추리하고 계신 내용이 있죠. 특별한 내용이 있던데. 네. 제가 진짜 예고편을 진짜 100번은 본 것 같아요. 도중에 벽장이 크게 나오는 예고편의 장면이 있거든요. 그 옆에 좀 과도하게 많은 인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그 인형들을 일일이 세보았는데 인형의 개수가 32개입니다. 그게 왜 놀랄 일이죠? 이것이 이제 예고편에서 김남길이 나와서 언급했던 10년 동안 실종된 아이들이 32명이나 된다고 했던 장면이랑 개수가 똑같잖아요. 진짜네요. 물론 이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예고편에서부터 이렇게 약간 복선을 깐 감독의 의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내심
제 추리가 맞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배우 하정우 씨가 특별히 애착을 갖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만의 그 독창적인 매력에 반해서 기획자로 또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 시작부터 함께한 셈이니까 기획자로서의 하정우 씨, 그리고 또 배우로서의 하정우 씨,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지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이 벽장이라는 소재가 좀 진부한 소재일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대체 독창적인 걸 느꼈을까? 이거를 저도 확인해 보고 싶네요. 오늘 시네트워크에서는 한국 미스터리 영화들을 만나봤습니다. 롯데시네마 채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 클로젯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롯데시네마 영화 예매권을 나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요즘에 아예 눈도 안 마주쳐. 이나야, 저기가 우리 집이야. 이나야, 늦었다. 얼른 자자. 나도 갈래. 데려가줘. 이나야, 여인아. 어느 날 갑자기 집 안에서 사라진 아이. 집안에서 사라진 게 이나가 처음이 아니에요. 32명의 아이가 사라졌고 제가 10년째 쫓고 있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이난 지금 정확히 어디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의 공간. 귀는 귀가 있을 곳에, 쉬는 시간이 있는 곳에 있음을 알게 될지어다.